중소기업 채용 공고가 하나 나왔어요. 하루에 50명이나 지원했더라고요. 연봉이 8,500만 원이었거든요. 제 지인이 거기에 원서를 넣었는데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일 면접 좀 와달라고요. 제 지인이 다음날 도착했어요. 회사 배관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회사가 연봉 8,500만 원을 절대 줄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불렀지? 회사 입구에 창문이 있었는데요. 먼지만 10cm가 쌓여있더래요. 마치 눈처럼 쌓여있더래요. 대표랑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싶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8,500만 원에 써 있었다.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왔다라고 했더니 대표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가더래요. 황당하잖아요. 제 지인이 거기 면접을 가려고 2시간을 꼬박 이제 운전해서 간 거였는데 진짜 허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여기가 채용 공고를 그냥 올리면은 자기네 지원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선 맛나라도 보려고 저렇게 연봉 놓고서 낚시질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허탈하죠. 신종 면접 사기 뭐 이런 느낌 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 같나요? 근데 중소기업 면접에서 이런 일 되게 비일비재해요. 진짜 어이없는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회사인지 아닌지 가기 전에 걸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빠르게 걸러내고 진짜 좋은 회사에는 확실하게 붙는 법 전부 알려드릴게요. 근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면접은 보는데 붙어도 가고 싶지 않은 회사만 자꾸 붙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아도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선택지는 하나죠. 여기라도 가야 하나.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회사만 걸리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소기업은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채용 공고만 보면 다 쓰레기 같은 회사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 괜찮은 회사는요, 공고가 오랫동안 이렇게 떠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일하는 분위기 괜찮고 조건 좋은 회사는 공고 올리자마자 바로 마감이 돼버리거든요. 반대로 계속 채용 공고가 떠있어. 여기는 안 좋은 확률이 좀 높은 구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는 공고만 봐서는 절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연봉 협의, 뭐 야근 거의 없음. 가족 같은 분위기, 뭐 이렇게만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완전 달라요. 뭐 어떤 회사는 출산 휴가도 있고, 뭐 10년 넘게 근속한 직원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밤 10시에도 면접 보러 오라고 막 전화 오고, 막상 면접 가보잖아요? 화장실에 비누가 없어요. 비누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 있죠. 문제는 이 차이를 공고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한테는 이상한 회사만 연락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취업에서 진짜 목표는요, 좋은 회사 딱 하나 붙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를 붙어놓고 그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류에서 연락이 여러 군데에 오게 만들고 최종 합격이 계속 누적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면접에 가서는 어때요? 이 회사가 나한테 면접을 연습할 회사인지 진짜 입사할 회사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써먹었던 그 기준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90%는 빠르게 걸러내고 나머지 10%만 정확히 타겟팅해서 좋은 회사만 골라갈 합격 전략을 터득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고서 생각나는 질문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뭐 이 회사 면접 가볼 가치라도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상한 회사라도 면접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회사는 서류에서 컷이 나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내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순서대로 하나씩 부셔보겠습니다. 1번, 그러면 가볼 가치가 있는 곳인가? 면접장 문 열기 전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3가지만 보세요. 전화 매너. 지금 통화가 괜찮은지 먼저 양해를 구하나요?
뭐 그러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용건부터 말하고 뭐 오늘 당장 내일 상대방의 시간 상태는 고려하지 않아. 뭐 그러면요 거기는 그냥 사람 부품으로 보고 아니면 엄청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정 조율. 지원자가 일정이 이렇게 입사할 날짜나 이런 거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회사들은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것은요 최소한의 소통도 불가능한 곳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의 청결 상태도 되게 중요하죠. 뭐 창문에 먼지나 뭐 되게 기초적인 거 너무 추운 곳은 아닌지 뭐 주차할 곳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면 그런 것도 다 봐야겠죠. 또 위생에 투자하지 않는 회사인 게 딱 보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직원의 복리 후생도 좀 투자하지 않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중소기업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도 출산휴가를 100일씩 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자녀를 한 3명도 낳은 분이 계셨고요.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이 10명도 넘었었죠. 시스템이 되게 좋고 뭐 복리후생이 좋으니까 장기 근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봉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회사는요. 공고만 봐서는 절대 모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해 하셨던 게 있는데 이상한 회사인 거를 알면서도 면접을 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가기 싫은 회사가 연락이 오더라도 일단 면접은 가세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바꿔야 돼요. 그 회사는 여러분의 면접 샌드백인 거거든요. 이제 실수해도 되는 곳이에요.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 현재 상태의 이력서를 보고 예상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거기서 이제 답변 실수도 해보면서 또 압박 질문도 계속 받아봐야 돼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면접 주도권을 확 잡아보는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갈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당당하게 막 질문도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 회사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맨날 평가만 당하잖아요. 그리고 합격되면 안 가면 돼요. 면접은 실전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거기서 뭐 답변 못했던 거 정리해서 집에서 다시 대본 써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게 내가 원하는 회사 갈 때 여러분을 최종 합격으로 만들 경험 자산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왜 좋은 회사는 서류에서 컸나요? 이거죠. 이게 서류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스펙을 쌓아왔지만 그거는 변별력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 궁금증을 느끼게 하고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그 예고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화 예고편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막 보고 싶잖아요. 본편을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런 서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서류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성과 대신에 문제 해결의 과정을 전체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서류 통과한 회사 수가 한 곳에서 6곳으로 바뀌었어요. 한 군데는 진짜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제 모호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세무법인 지원할 때 8군데 넣으면 8군데 다 최종 합격을 했었어요. 그 중에 뭐 한 군데는 전화 올 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살다 자소서 보고 감동받긴 처음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을 가니까 대피 의신까지 받았었어요. 이거 진짜 본인 쓴 거 맞냐고 막 그것도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서류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게 만들어서 오게 한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이 아니라 취업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1등은 어떻게 하는 건가? 면접은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면 여기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제가 일했던 중소기업에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사장님이 서울대 출신이셨거든요. 저는 그 회사를 1년 다니다가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퇴사하게 됐어요.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껏 면접을 200명을 넘게 봤지만 정희 씨가 가장 면접을 잘 봤다. 그 대답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고 과정이 가장 설득력 있었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면접은 일하는 장면이
미리 보여지는 자리구나. 그 사장님이 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2명의 인재도 면접 대충 보시고 뭐 채용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신뢰를 쌓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면접에서 질문이 딱 들어왔어. 근데 나 저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지랑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거든요. 만약에 면접에 임하는 사고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회사 면접 볼 때 너만 써 박스라는 선물 패키지를 제안을 했었고요. 객단가 30% 올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었어요. 제가 이미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 면접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멘트들 다 올려뒀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한 회사는 연습용 샌드백으로 쓰고 그냥 가차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보여주세요. 제 수강생 분 중에서 지방에서 취업을 하려던 분이 계셨어요. 지방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200대 1이에요. 지방은 중소기업 괜찮은데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일 자리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 다니고 싶은데도 못 다녀서 서울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통은 200대 1이에요. 이런데 뭐 다 떨어지니까 좀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뭐 정치질 이런 거에 휘둘리니까 4개월 만에 퇴사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저랑 서류 다시 쓰고 나서 6군데 면접을 봤거든요. 다 붙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되게 무례하게 대하고 어떤 회사는 정말 따뜻하게 말하는 회사도 있었대요. 우리 회사는 5시면 정시 퇴근을 하고요. 일이 많으면 알바를 따로 고용합니다. 일이 많으면 알려주세요. 사내 따돌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우리 회사에 꼭 와달라고 사장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결국 그분이 그 회사에 입사했어요. 진짜 여러분이 알듯이 괜찮은 회사 분명히 있어요. 흙 속에 진주는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찾는 방법을 모르면 평생 흙만 만지고 끝나는 거예요. 취업은 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 취업되는 구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판은 다 깔아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류에서 전화가 오게 하는 문장, 실제 예시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서류만 넣어봤자 계속 연습용 회사만 연락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서 나는 예외인 좋은 회사를 제일 먼저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류는 넣을 수는 있지만 연락이 올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면접도 호락호락 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외를 찾는 확률은 그 확률까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음 영상에서 그럼 뵙겠습니다. 안녕.